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식을 전개되어 있는 식을 곱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전개되어 있는 식을 전개하기 전, 즉 곱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을 인수분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곱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풀어서 정리하는 걸 전개한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개하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형태, 거꾸로 돌리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뭘 얘기해?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인수분해를 하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기본 원칙, 공통인수로 묶기. 이게 기본 원칙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외우라고 했던 공식, 아니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쓸게요. 인수분해 공식, 이 인수분해 두 번째 원칙. 그럼 인수분해 공식에 해당되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과정이 있을 거고, 고등수학 상에서 추가되는 공통수학원이죠. 공통수학원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책 보면 안 되지. 인수분해 어떻게 돼? a 플러스 b. 맞습니다. 잘했어요. 이거죠, 이거. 그럼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이거죠.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3.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 돼? 어떻게 돼? 이거. 책 보지 말고. 얘들아, 오늘 시험 보고 갈 거야? 외울 때까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요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페이지의 맨 마지막 인수분해 공식 10번. 이것도 우리 곱셈 공식 시험 보는 그 시험지에 있었잖아. 그치? 요것 또한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 중학교 3학년 과정과 지금 외워야 되는 공식을 위주로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인수분해 형태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수문제 1번으로 보실게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필수문제 1번에 1번, 2번 안 합니다. 왜냐면 외웠던 거야, 우리. 그치?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부분이라서 선생님은 추가되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1번에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ax 세제곱 더하기 16ay의 세제곱.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하래. x세제곱, y세제곱이 보여서 3차 인수분해 공식을 외웠던 걸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은데 기본 원칙이 있다 그랬어. 각 항에 공통인수가 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공통인수를 우선적으로 묶어줘야 돼.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공통 부분이 누구죠? 맞습니다. 2a로 먼저 묶고서 생각하는 센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8y세제곱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인수분해 하기 쉽게 요 꼴로 변형을 하자 이 말이야. 그럼 얘는 뭐니?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아니니? 그죠? 그래서 난 너를 이 a에 a 더하기 b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4y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 다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1번. 자, 그 다음에는 4번. 3번의 모양과 비슷한데 x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럼 1은 1 세제곱이야. 맞아? 그럼 얘는 지금 x 플러스 1을 편의상 a로 치환을 하자. 그럼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두자고. 그럼 얘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인 거 아니야?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a 빼기 b a제곱 ab, b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 a 자리에 x 플러스 2를 다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 4x, x, 5x, 4, 6,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것에
모양은 다 곱으로만 무조건 이루어져 있어야 돼. 만약에 니네가 인수분해를 했는데 뒤에 또 다른 항이 따라 들어왔어. 그럼 이거 인수분해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 인수분해 제대로 안 된 거야. 뒤에 항이 또 따라 들어오면 인수분해가 안 된 것이다. 자, 인수분해에 대한 수업은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외워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5번 보세요. A 6제곱 마이너스 B 6제곱. 그럼 얘들아 얘는 A 세제곱의 제곱, B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보여? 그죠? 그래서 난 너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쵸? 그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수학 1에서 주구장창 외우라고 했었던 그 부분으로 하나씩 인수분해까지 완료해 주시면 인수분해는 거의 대부분 다 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들아 좀 센스 있게 답을 이렇게 다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으로 답을 쓰지 마시고 A 더하기 B, A 빼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이번엔 필수문제 2번이요. 이 필수문제 2번은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도 내신 대비하면서 고난도 문항 풀이를 했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긴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중학교 3학년 때 다뤘던 인수분해 공식에서 항이 4개인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이 4개인 경우는 어떻게 유형을 나눌 수가 있냐면 첫 번째 3항 플러스 1항. 그러니까 4개의 항 중에서 3개의 항끼리 묶고 나머지 한 항을 따로 보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는 2항 더하기 2항. 두 개씩 묶는 거예요. 그럼 이 짓을 하는 이유는 뭐야? 적당한 공통 부분이 유도될 수 있게끔. 알겠죠?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었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뭐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필수문제 2번으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1번은 x 4제곱, x제곱, z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y 4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들아 얘는 3개의 항으로 묶으려고 했는데 뭐 어떤 3개의 항으로 묶어도 그 3개의 항이 다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안 보여. 알겠어? 그럼 그럴 때는 2항 더하기 2항 2개씩 묶는 수밖에 없어요. 2개씩. 그래서 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으로 묶고 x제곱, z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으로 묶는 거야. 그럼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적당한 공통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묶는 거라 그랬어? 이건 사실 수학적인 센스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빼기 y제곱.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너는 z제곱으로 묶을게요. z제곱이라는 공통 부분이 보이네요. z제곱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내가 적당한 두 개끼리 묶어놨더니 다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공통 부분이 생겼다. 맞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으로 묶이면서요. 너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죠. 합차 공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태까지 만드는 게 인수분해의 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번에 1번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2번이고요. a제곱 더하기 4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4ab. 그럼 1번 문항에서 두 항씩 묶어봐서 이번에도 두 개씩 묶어보자. 그래서 2개씩 뭐 어떻게 2개씩 해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공통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는 형태들이 안 보여. 그럼 그럴 때는 무조건 3항 플러스 1항이야. 그럼 3항은 어떻게 센스 있게 묶냐? a제곱이랑 b제곱이 있죠? ab가 들어있어요. 그럼 나는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이라는 3항으로 3개를 먼저 묶어놓고 b에 마이너스 c제곱 가는 거야. 알겠어? 보통 3항 더하기 1항 이렇게 요경으로 나눌 때에는 보통은 어떤 걸 많이 활용할 수 있냐면 합차 공식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쟤도 무조건 합차 공식이 될 수밖에 없어. 봐볼게.
a-2b의 제곱 뭐죠? 3개짜리 묶여있는 게. 그리고 마이너스 c제곱 갑니다. 그죠? 그럼 이거 뭐야? a제곱 빼기 b제곱이지? 그래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유사 문제가 바로 밑에 3번에 보이는데 한번 같이 옆에다가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2xy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인수분해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 적당한 두 개끼리 한번 묶어보려고 했더니 뭐 묶을 수 있는 모양이 애매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얘는 센스 있게 내가 얘네들을 묶을 건데 어떻게 묶냐면 3항 플러스 1항으로 묶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합차 공식이 보이게 묶어야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럼 합차 공식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z제곱 쓰고 마이너스로 묶어내는 거다. 맞아?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제곱 다 똑같이 진행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난 너를 z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기 때문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요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3학년 1학기 때 했던 부분이라고 하고서 선생님이 더 자세한 설명을 안 했던 거고 이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고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통수학에서 추가되는 전개된 식을 인수분해하는 또 다른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사실 뭐 복잡한 식이다 라고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다가 정리하는 유형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그럼 보기차식이 뭐냐? 얘들아 보기차식은 이거야. 모든 항에 차수가 2차로 중복되어 있는 식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항의 차수가 짝수인 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4차, 2차, 상수 밖에 없어요. 알겠죠? 4차 항과 2차 항과 상수 항밖에 없는데 그럼 이 4차 항과 2차 항과 상수 항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냐면 원칙이 있습니다. 툴이 있어요. 툴. x제곱으로 치환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은 4차, 2차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 있다면 무조건 그 식은 이렇게 두고서 접근을 하겠다라고 가야 돼. 알겠어? 얘를 안 쓰고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한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절대 못해요. 자, 그래서 x제곱은 라지 x로 치환을 하여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인수분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곧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명 x자 공식. x자 공식은 중학교 3학년 때 했잖아. 그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책에 몇 번을 보시냐면 68페이지에 필수문제 4번을 보실게요. 68페이지에 필수문제 4번을 보실게요. 필수문제 4번에 몇 번을 보냐면 이거 곧바로 인수분해를 해볼게. 4번에 1번 x 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2라고 하는 식이야. 얘들아 4차항, 2차항, 상수항이니까 모든 항의 차수가 짝수인 거예요. 짝수. 그래서 짝수였기 때문에 얘 보기차식이구나. 보기차식은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고 두고 푼다 그랬으니까 그럼 치환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난 너를 곧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임을 확인을 하고 라지 x는 내가 그냥 바꿔서 문제를 푸는 툴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너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푼다. 맞아? 그럼 인수분해 다 됐어? 누가 안 됐지? 그렇죠. 그래서 x-2,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3 알겠어? 요렇게 곧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게끔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합차 공식을 이용하게끔에 대한 유형을 얘기를 해보죠. 그게 몇 번이냐면 4번에 3번이에요. 4번에 3번.
x 4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4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것도 보기차식이야. 왜 보기차식이야? 4차, 2차, 상수. 맞아? 그럼 보기차식은 항상 어떻게 문제 푼다?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이걸 먼저 세팅해놓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라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라고 하는 식을 만들었어요. 잘 봐. 만들었어.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얘가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될 때 원래 저희가 항상 근해 공식이나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툴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너희들은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합차 공식을 만들어야 돼. 합차 공식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럼 합차 공식을 만들기 위한 형태가 뭐야? 주희야, 너 물 한 잔 마시고 올래? 이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뭐 제곱 빼기 뭐 제곱이라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난 얘를 합차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 두고 이렇게 가는 거야. 왜? 이 꼴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됐어? 그럼 이 꼴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보기차식이어서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너희들 머릿속에 무조건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8x가 사실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두 개로 빼준 거야. 그럼 이 형태가 뭐냐? 라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라지 x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로 데려와서 쓸게요. 라지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4x였는데 라지 x 자리에 다시 내가 문제 풀기 위한 스몰 x 제곱을 집어넣자. 그럼 이제 합차 공식 돼야 안 돼? 되지.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으로 되는 거야. 그럼 얘가 x제곱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됐어? 이거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에서 곧바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지만 곧바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 뭐 제곱 빼기 뭐 제곱 이게 있어야 돼. 알겠어? 하나만 더 해볼게. 바로 옆에 4번이거든요. 4번 문항도 이 합차 공식의 뭐 제곱 빼기 뭐 제곱 옆에다가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얘 보기차식이야. 맞지? 얘 왜 보기차식이야? 말해봐. 모든 항의 차수가 뭐예요? 짝수예요. 4차, 2차, 상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기차식이니까 어떻게 문제 풀어요? 그렇죠. 치환해서 문제 풀어요. x제곱은 라지 x로 치환해서 문제 풀어요. 그래서 치환해볼게. 라지 x제곱 14x 플러스 1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뭐 한다? 합차 공식을 만들어야 돼. 합차 공식. 그럼 합차 공식의 형태가 뭐 제곱 빼기 뭐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럼 얘를 지금 마이너스 14x를 놓고 나는 상수항이 1인 건데 마이너스 14x를 놓고 그럼 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2x? 그럼 얘는 어쨌든 완전 제곱식이 됐지만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 돼? 안 돼? 안 돼. 12x 제곱이 완전 제곱식이야? 아니잖아. 그럼 이제 얘는 탈락이야. 얘는 버릴 줄 알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럼 또 있잖아. x제곱이랑 1로 이루어져 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애가 또 있잖아. 누구야? 그렇지. 플러스 2x가 있어. 그럼 뒤에 뭐가 오면 돼? 얘 완전 제곱식 돼? 그렇지. 16x 제곱이잖아? 이게 4x 전체 제곱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얘들아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6 라지 x가 되는데 라지 x 자리에 다시 스몰 x 제곱 집어넣을게요. 이렇게요. 됐어요?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들아 곧바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보기차식의 문제를 풀었는데 곧바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라고 할 때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우리끼리 일명 항을 넣었다가 항을 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넣었다 뺐다야? 합차 공식,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이런 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항을 추가해주기도 하고 내가 필요 없는 항을 빼주기도 한다 이 말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무조건 두 가지 유형 안에서 끝나요. 공통수학 1에서는. 고등수학 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서 인수분해의 형태는
보기차식은 다 이 두 가지 유형 안에서 끝난다고. 알겠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인수분해에 대한 파트였어요.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얘들아, 네 번째 파트는 뭐냐면, 네 번째 파트는 이거야. 문자에 전개되어 있는 식. 전개되어 있는 식의 문자 종류가 여러 개인 경우야. 전개식의 문자 종류가 여러 개인 경우. 우리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 나랑 할 때 말이에요. 뭐 했었냐면 막 항이 막 여러 개 섞여서 막 5개 이상 6개 막 이래. 근데 막 X도 있고 Y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항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내가 야 너네 X자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 꼴로 만들어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얘네들 X자 공식 써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인수분해 해. 이렇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그래서 막 항이 여러 개 예시 좀 봐보자. 이거였어. 69페이지에 필수 문제 5번에 3번이었는데 필수 문제 5번에 3번 같은 게 우리가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하면서 나왔었다니까? 한번 해볼게.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4y 플러스 12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너네 선생님 이거 안 배웠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말했던 게 야 너네 맨날 이런 모양으로 놓고 x자 인수분해 했으니까 얘도 이렇게 돌아 라고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래서 2x제곱 2차 항이 왔고 x가 들어있는 1차 항 썼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을 해야 된다. 맞아? 그럼 얘는 이 모양이랑 똑같지? 네모 x제곱, 세모 x, 그리고 나머지 다 상수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아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인수분해할 때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한 게 1, 1, 1, 2, x, x 이거 했던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1, 2가 왔을 거고 맞아? 1, 2가 왔을 거고 요 뒤에 상수항이 얘였어서 y-6, y-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마이너스를 누가 들고 가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는 얘를 놓고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근데 보세요. 얘가 지금 상수가 10이죠. 상수가 10이 오려면 얘가 마이너스를 들고 가야지. 왜? 2랑 플러스 6이랑 곱해서 1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랑 만나서 10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니까. 맞아? 그럼 마이너스를 너가 들고 가고 x자로 이렇게 곱하는 거였어. 그래서 너의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결과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6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3학년 1학기 고난도 내신 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통수학 1에서는 이런 문자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이런 전개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얘도 툴이 있어. 얘처럼. 이게 툴이었잖아. 그지? 문자의 종류가 여러 개고 항이 엄청나게 많았을 때 인수분해하는 툴 뭐냐면 문자의 각 문자라고 할게. 각각의 문자의 차수를 비교합니다. 이게 툴이에요. 근데 어떤 차수냐면 최고 차수를 비교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최고 차수를 비교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야. 어떤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냐? 첫 번째, 모든 문자의 차수가 같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 다 2차, 2차일 수도 있잖아. 맞아?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자들의 차수가 모두 다른 경우. 그러면 모든 문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가 모든 문자의 차수가 같은 거야. 문자가 x가 있고 문자가 y가 있지 않았어요? 그럼 x의 최고차가 2차였고 y의 최고차가 2차 아닙니까? 그럼 문자 차수가 똑같을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x제곱 쓰고 x 쓰고 나머지 상수 취급했어요. 맞아요. 그럼 모든 문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 나한테 익숙한 문자를 익숙한 내림차순 정렬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익숙한 문자가 x였기 때문에 x 2차, x 1차 그 다음 상수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 선생님 저는 y로 하고 싶은데요? 그럼 y 2차, y 1차, 상수 됐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문자 차수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정렬을 합니까? 그러니까 얘를 정렬하게 되면 인수분, 야! 너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와. 졸지 마세요. 문자를 정렬하게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어? 자, 그러면 문자 차수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소연이 오면 할게. 문자 차수가 같은 거부터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문자 차수가 같은 게 또 어디 나와 있냐면 5번에 2번. 얘들아 5번에 2번 봐봐. 뭐였냐면 A, B, A-B, B, C, B-C, CA, C-A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들아 얘는 전개가 안 되어 있어. 인수분해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공통인수 묶는 거나 인수분해 공식이나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무조건 전개되어 있는 식이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럼 전개되어 있는 식이야? 아니야 얘는? 전개되어 있는 식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먼저 전개를 해야지 내가 인수분해 공식을 쓸 건지 항이 4개짜리인 건지 아니면 보기차식인 건지 이걸 판단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얘를 전개부터 하자고. 전개하면 A제곱 B, A B제곱, B제곱 C, B C제곱, C A C제곱, A제곱 C. 이거죠. 그러면 문자의 종류가 여러 개고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문자의 차수를 비교한다. 그럼 A 문자의 차수 중에 제일 높은 차수가 누구야? 2차. B 문자 차수 중에 제일 높은 차수가 누구야? 2차. C 차수 중에 제일 높은 차수가 누구야? 2차. 그럼 얘네들이 다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차수가 똑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익숙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하는 거야. 그럼 나 익숙한 문자 A니까 뭐 B 하고 싶으면 B 해도 돼. C 하고 싶으면 C 해도 돼. 근데 나는 A로 잡고 내림차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A 제곱이 와야 되고요. A가 와야 되고요.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시면 돼요. 그럼 A 제곱이 들어있는 상 가볼게. A 제곱 누구야? 얘지. 그럼 그 앞에 B가 오는 거야. B. 얘 하나 썼어. A 제곱 들어있는 항 얘지. 그럼 마이너스 C 쓰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가운데 항 갈게요. 얘 썼어요. 가운데 항은 A 1차인 애들 데려오는 거야. 그럼 A 1차 누구야? 얘지. 얘니까 마이너스,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마이너스로 끄집어내서 B제곱 데리고 올게. 그러면 얘 하나 썼어. A 들어있는 항 얘 아니야? C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C제곱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C제곱이 오는 거야. 됐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상수 취급. 나머지 상수 취급하고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센스 있는 애들은 얼추 보인다고. B-C로 묶이겠구나 라고 보인다고. 알겠어? 이 짓을 하라니까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 보였잖아. 생전 처음 보는 식인데. 돼? 이 툴 안에서 끝나요. 모든 인수분해는. 고등수학 3년 내내 배우는 인수분해는 엄청 죽을 때까지 계속할 거거든? 수투 극한할 때까지도 계속할 거거든? 그때 나오는 모든 인수분해는 이 툴 안에서 다 끝나. 이거 말고 다른 거 나오는 거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교과 과정에 없어.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얘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수분해까지 끝내야겠죠. 인수분해 지금 되어 있는 형태 아니니까요. 그럼 얘들아, 얘가 보시면 B-C의 A제곱, B-C, B 플러스 C의 A, 나머지는 BC로 묶어서 B-C가 만들어졌어. 각 항에 공통 부분 있어, 없어? 누가 있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각 항에 B-C가 있어 버렸으니까 B-C 써. 그럼 남아있는 항 A제곱 플러스 B 더하기 C의 A 플러스 BC 라니까 인수분해 끝났어? 끝났어 안 끝났어? 왜 안 끝났어? 그지? 어떻게 돼 괄호 안에가 여기 인수분해 돼 안 돼? 그지? B-C A 플러스 B A 플러스 C 이렇게 된다고. 이거 동대문구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다 나왔어. 하나도 안 나온 학교 없어. 알겠어? 그럼 이걸 외워? 그때마다? 아니지. 전개 안 되어 있으니까 전개해야 되고 문자 여러 개 있었고 내가 알고 있는 공식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짓을 해줘야지 이 짓을. 그럼 나온다니까? 됐어?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느 학교를 가도 너네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든 이사를 가도 무조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온다고. 알겠어?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가 뭐였어요? 문자의 차수가 모두 다른데요. 두 번째 파트는 문자의 차수가 모두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뭐냐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주인공으로 해줘.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이라는 표현은 그걸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줘 라는 말이야. 알겠어? 예를 들어 A 차수가 1차, B 차수가 2차, C 차수가 3차야. 그럼 여기서 차수가 제일 낮은 애가 누구야? A지. A를 주인공으로 정렬하면 또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 보여.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책에 여기 없네. 1번으로 가보자. 5번에 1번. 얘들아, 여러분들 책 69페이지에 5번에 1번 한번 가볼게요. 5번에 1번. 5번에 1번 보실게요. x세제곱, x제곱 z, xz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마이너스 y제곱 z, y제곱, yz제곱. 얘들아, 공통인수로 묶을 수 없어. 애매해. 그리고 뭐 3항 플러스 1항, 2항 플러스 2항 아니야. 항이 이미 4개를 넘어갔어. 그리고 내가 외웠던 인수분해 공식도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보기차식도 아니에요. 그렇게 너네가 하나하나 케이스를 따질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얘는 뭐야? 문자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경우야. 뭐? 네 번째.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툴이 뭐야? 그렇지. 차수 비교야. 그럼 문자 X 있었고, Y 있었고, Z 있었어요. 차수 비교합니다. X 차수 중에 제일 높은 차수 누구? 3차. Y 문자 중에 제일 높은 차수 누구? 3차. Z 중에 제일 최고 차수 뭐? 2차. 그럼 얘는 뭐야? 누굴 주인공으로 정렬해야 돼? 그렇지. Z가 주인공인 거야. Z가 차수가 낮아서 억울한 거야. 알겠어? 그렇게 기억해. 그럼 Z의 차수가 제일 낮으니까 낮은 걸 주인공으로 삼을 거예요. Z제곱 있어요. 맞아요. Z제곱 갑니다. X 있어요. 그죠? Z제곱 갑니다. 마이너스 Y 있어. 그럼 얘 하나 썼어요. 그 다음 누가 와야 돼? 그렇지. 그 다음 Z 와야 돼. 그럼 Z 앞에 X제곱 있어요. Z 앞에 마이너스 Y제곱 있어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는 약속이야. 이렇게 풀자 하고 약속한 거야. 물론 책에는 복잡하게 나와 있지. 차수 정렬하시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기억하라고. 알겠어? 그러면 얘는 정리가 무조건 x-y로 공통인수를 뽑아낼 수 있겠구나. x-y로 공통인수 뽑아낼 수 있습니다. 돼요? 얘로 묶어내면 되잖아. 오케이? 묶고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대답 좀. 예,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내가 67페이지에 필수문제 3번 있잖아, 얘들아. 설명 안 하는데 이거 설명 왜 안 하냐면 중학교 3학년 때 했어, 안 했어? 공통부분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되는 모양 찾는 거 했어, 안 했어? 이거 너네 내가 설명 안 해줘도 너네가 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 안 합니다. 특히 필수문제 3번에 3번 보세요. 필수문제 3번에 3번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아니죠. 그죠? 적당한 항들끼리 곱해서 문제 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라스트 인수정리. 오늘 복소수까지 나가볼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5번째. 이제 5번째 유형입니다. 인수분해 중에 5번째 유형. 5번째 유형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정리야. 우리 인수정리 지난 시간에 했지? 뭐였지? 인수정리 이틀 전에 했잖아. 뭐였지? 올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그래! 나머지 정리였잖아. 나머지 정리 안에 들어있는 게 인수정리 아니었어? 근데 그럼 나머지 정리 중에서도 인수정리를 뭘 인수정리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나머지 정리가 뭔데? 나머지 정리가 뭐야? 아니 뭘 나머지 정리라고 해? 아니 더 정확하게. 뭘 나머지 정리라고 해?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하는 걸 나머지 정리라고 하지. 그럼 그 나머지 정리 중에서 인수정리는 어떤 상황을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나머지가 0인 거. 맞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걸 찾는 게 인수정리였잖아. 왜? 나머지가 0이었기 때문에 뭐 A라는 다항식으로 나눠서 몫이 QX로 나누어 떨어졌어요. 나머지 0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두 다항식의 곱인 것처럼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수정리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해서 인수분해를 한 거야 라는 것과 똑같은 거야. 돼, 안 돼? 그래서 인수분해 파트에 얘가 한 번 더 껴지는 것이다 이 얘기인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인수정리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그게 필수문제 6번입니다. 여러분들 70페이지에 필수문제 6번.
6번 보실게요. 자, 6번에 1번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야. 자, 얘들아 잘 봐. 인수분해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통인수로 묶으려고 했더니 4개의 항이 다 공통인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지? 그리고 내가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내가 외웠던 인수분해 공식 또한 아니야. 근데 항이 4개였어? 항이 4개여서 2개, 2개 혹은 3개, 1개로 묶어서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안 돼. 맞아? 그럼 얘 보기차식이야? 얘 보기차식이 아니야? 보기차식 아니지. 왜 아니야? 짝수인 애들 말고 다른 애들이 있지. 그럼 얘 보기차식 아니야? 그럼 안 돼. 근데 문자의 종류가 여러 개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조립제법밖에 없어. 알겠어? 조립제법을 이용할 거예요. 왜? 인수 정리를 쓰려고. 그래서 3차, 2차, 1차 상수 가면서 적당한 어떤 형태를 집어넣어 봅시다. 이게 핵심이죠. 나머지가 안 생기는 게 핵심이에요. 나머지가 있으면 뒤에 뭐가 따라 붙는다니까? 뭐가 따라오면은 인수분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것이고 얘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다 된 거예요? 다 안 됐죠? 뭐가 안 됐어요? 두 번째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난 너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하면 된다. 이해됐어? 그럼 봐봐. 마지막까지가 활용 점정인데 얘는 우리가 다음에 배울 고차 방정식의 풀이의 핵심이야. 고차 방정식은 뭐냐면 3차 이상의 방정식들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3차, 4차, 5차 이런 것들. 그럼 그 고차 방정식을 풀이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필요한데 그 인수분해의 핵심이 인수정리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인수정리를 막 아무 때나 써? 아무렇게나 써?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정리 쓰자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 자, 요렇게 인수정리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얘들아, 이 5가지 안에서 고등수학에서 이 5가지 안에서 인수분해는 다 나와. 이 5가지 안에서 인수분해가 다 되면 고차 방정식 풀이도 너무 잘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요거까지 지금 학습일기 꺼내서 얼른 정리하세요. 필수문제 7번 나 안 한다. 니네 필수문제 7번 처음 보는 모양 있어, 없어? 없어. 필수문제 8번, 9번 니네 학습일기 적고 8번, 9번 2개 설명할게요. 8번 별표. 8번 별표 2개. 팔 번 보세요. A-B는 5고요. B-C는 2야. 마이너스 2야, 얘들아. 그러니까 일단 다음 문장을 보지 마시고 A-B랑 B-C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너네 뭘 하고 싶니? A-B랑 B-C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어? 그걸 구하고 싶어야 돼. 무조건. 왜냐면 AB 관련식 나왔고 BC 관련식 나왔는데 AC 관련식이 왜 없어? 그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이 위의 식과 이 밑의 식을 더하면 돼요. 왜 돼요? 더해요? 마이너스 B 플러스 B 없어지니까. 알겠어? 그럼 얘는 A-C가 되고 그게 3이 된다. 그러니까 3개의 관계식을 세팅을 해놓고 다음 문장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다음 문장 읽어볼게. 다음 문장 뭐라고 나와 있냐면 AB제곱 값이 궁금해. 값. 야, 그럼 값이 뭐야? 수학에서 말하는 값. 숫자, 상수. 그지? 그럼 내가 이제 값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식을 만들어서 5랑 마이너스 2랑 3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문제 풀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가야 돼. 맞아? 그럼 얘 봐봐. 인수분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공식들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전개되어 있는 이 식의 문자의 종류가 여러 개 아닙니까? A랑 B랑 C 3가지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푼다고 그랬어? 각 문자의 차수를 먼저 비교한다고 그랬어. 맞아?
그럼 각 문자의 차수를 비교할 거야, 얘들아. A 차수 중에 제일 높은 차수 몇 차? 2차. B 차수 중에 제일 높은 차수 몇 차? 2차. C 차수 중에 제일 높은 차수 몇 차? 그럼 문자들이 차수가 3개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리차수 정렬할 건데 뭘로? 내가 익숙한 문자로. 그지? 내가 익숙한 문자 A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제곱부터 묶어낼 건데요. A 제곱 여기 있네요. 그럼 A 제곱 묶어서 C-B라고 편의상 쓸게.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C-B 갑니다. 없어지고 없어졌어. 자, 그 다음 A 제곱 썼으니까 A항 가야겠지, 그지? A항. A항 가니까 또 얘를 C-B 형태로 내가 묶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데리고 와서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A로 묶겠습니다. 요거 여기로 온 거야. 맞아?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상수 취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 C 플러스 BC제곱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보이니? 보이죠? 그래서 C-B의 A제곱 C-B C 플러스 B A B제곱 BC로 묶었더니 마이너스 BC로 묶었더니 B 마이너스 C 이렇게 오네요. 맞아요. 그럼 편의상 얘 플러스로 바꾸고 C-B로 통일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C-B. 그럼 공통인수 누가 보여요? 맞아요. C-B가 공통인수가 보이고요. 남은 식이 A제곱 플러스 C 플러스 B의 A 플러스 BC가 보이겠습니다. 돼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곱에 되어 있는 얘가 인수분해 또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나는 너를요. C-B, A 플러스 B, A 플러스 C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C-B가 얼마야? 2지 2. 2. 왜 2야? 여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A 더하기 B 얼마야? 이상한데? BC 제곱. 맞는데? 그럼 A 더하기 B, A 더하기 C를 구해야 되네? A 빼기 B는 5고 A 빼기 C는 3이니까 뭐래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여기요. 이거? 그럼 얘 마이너스. 근데 만약에 얘들아 뭐 어떻게 했는데 A 플러스가 나왔어? 그럼 이렇게 가야 돼. 연립해야 돼 또. 알겠지?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럼 A-B 얼마예요? 5예요, 5. A-C 얼마예요? 3이에요, 3. 그럼 정답 얼마예요? 30이면 30. 그래서 8번을 이렇게. 자, 9번 별표 3개.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아니, 9번. 9번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 없어요. 안 나올 수 없습니다, 9번. 가볼게요. 삼각형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A세제곱, B세제곱, AB제곱, C제곱 A 0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A랑 B랑 C는 세 변의 길이니까 모두 양수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네. 맞아?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보세요.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삼각형의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 말해봐. 정삼각형. 맞아. 직각삼각형. 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니까. 또 하나는 이르치. 그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변의 길이에 대한 형태들, 즉 정삼각형이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식이 도출이 돼야 되고, 피타고라스 써서 직각삼각형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어떤 등식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난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짓이 뭐밖에 없냐면 인수분해밖에 없어. 인수분해밖에. 인수분해를 또 따져볼 건데요. A랑 B랑 C랑 차수도 비교하면 되겠죠. A 차수 3차고 B 차수 3차고 C 차수 2차입니다. 누가 주인공이야? C가 주인공이냐? 차수가 제일 낮은 애를 주인공으로 만든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C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볼 건데 C가 여기 있어요. C가 C제곱. 그냥 마이너스로 얘를 일단 끄집어내고 C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C가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하면 돼요? 상수 취급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뭐라 했어? 어느 정도의 수학적인 센스는 필요하다고 그랬어. 내가 공통된 부분이 나타나게끔 얘기할 수 있게 수학적인 센스가 필요해. 그럼 공통인 부분이 C제곱이겠냐? A 플러스 B겠냐? 당연히 A 플러스 B겠지. 그럼 A 플러스 B라는 모양이 나오게 묶어야 되는데 선생님 얘 인수분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원형 자체가 A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얘를 건드려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얘를 건드려 버리면 안 되고 얘가 항 4개짜리 아니야? 항 4개짜리는 3항 플러스 1항 혹은 2항 플러스 2항이지. 근데 내가 두 개 건드려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얘랑 얘를 묶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 더하기 B의 C제곱 그리고 A 세제곱이랑 플러스 A제곱 B 놓고 B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AB 제곱 놓으라고. 그럼 얘는 A 더하기 B의 C제곱 A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 B제곱으로 묶으면 B 더하기 A 바꿀게. A 더하기 B로 됐어? 그럼 얘들아 A 더하기 B라는 공통인 부분이 나타났고 남은 식이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값이 있어요. 누구죠? 아니. 나눌 수 있어. 양변을 나눌 수 있는 값이 있어. 0이 아닌 수로는 다 나눌 수 있잖아. 0이 아닌 식이 있잖아. 여기 누구야? A 플러스 B는 0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얘 양수고 얘 양수예요. 얘는 이미 양수잖아. 그럼 양변을 A 더하기 B로 나눈 거야. 그럼 양변을 A 더하기 B로 나누면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야 이 말 아니야? 그럼 결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온 거 보여? 이게 뭐야? 그치? 그럼 답을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 써? 아니야.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써야 돼.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 쓰는 거 아니야. 답 쓸 때. 알겠지?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소수 못 나가고요. 숙제 75페이지까지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거예요. 근데 우리 특강, 모의고사 특강은 숙제 없어. 그냥 그날 그 시간에 하고 끝나는 거야, 모의고사는. 근데 공통수학 2는 숙제가 있다? 그건 또 진도 나가는 거니까. 알았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주 화요일 몇 시? 12시야? 11시 반 아니야? 12시? 알았어, 12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75페이지까지고요. 학습일기 빨리 정리하세요. 마무리 정리하세요, 학습일기.